유영진 시각처장의 이 처신 문제를 놓고선 파장이 계속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총리가 짜증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처장.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저희들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겼던 이 상급자 지적은 히스테리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유영진 시각처장. 아몰랑, 이 릴리안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몰랑이고요. 그리고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 탓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 짜증내느냐, 총리한테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살충제 계란 파동 모든 과정 기록관 백서 발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영진 시각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염려가 있으니 잘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좀 녹아 있는 거겠죠. 공직자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태 압박 속에 상하를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는 유영진 시각처장.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더 유영진 시각처장 유임 체제로 가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염려 있으니 잘해달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얘기 듣고 와서 6분들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느냐고. 가소로운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식약처장님의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그 행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오락가락한 됐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됐습니다. 겁니다. 예. 조금 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안리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인당 계란 소비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TBOC가 뭡니까? 휘발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 와서 다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영진 시각처장의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야당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우원식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또 약사 출신이어서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앞서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죠. 그러나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파악을 할 때는 됐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장관들도 다 문제가 나왔겠죠. 예. 저분을 바라볼 때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그 해수부 장관 하시던 분 있지 않습니까? 윤진숙 장관이요. 예. 그분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캐릭터는 반대라도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저분이 지금 식약처가 발표한 게 살충제 계란을 성인이 1일 126개 먹어도 무해하다. 그러니까 저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계란 126개 삶아서 그걸 국민 앞에 직접 시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요. 국민들이 저분의 진정성을 좀 인정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그 외에 저분은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좀 자기 편조차도 말입니다. 해모감을 일으키고 웃어도 또 이렇게 조소를 했느냐고 비판을 받고 하니까 저분은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란 126개를 먹어서 국민 앞에 몸소 나는 독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래도 진정성을 인정할 거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집에 가든가.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현 소장. 자세의 문제 아닙니까? 큰 일은 터질 수 있고 터졌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사태에 임하느냐는 것이 이제 특히 공직의 수장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데요. 온몸을 던져서 사태를 수습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전에 황 소장님 말씀대로 계란을 126개를 먹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정말
계란을 폐기시키는데 온몸으로 던져서 자기가 하든지 뭔가 실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수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저는 뭐 된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의원들의 질문 중에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트랙에 걸렸을 수도 있다, 트랩에. 예. 그런 것들은 옆에 있는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대답하면 되는데 저분이 끝까지 이제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분이 정말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쯤 되어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고 집권 여당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또 본인도 지금 한 2번 정도 깨졌지 않습니까? 3번, 4번, 5번 깨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쯤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부산에 가서 원래 잘하시던 약국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조언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청와대라든지 지금 여당의 분위기는 그대로 좀 유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시그널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자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사퇴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걸 눈치도 없습니까? 그런 아니, 총리를 짜증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눈치 없이 나를 계속 서포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정말 정무적 감각이 0점인 분이죠. 알겠습니다. 임 실장의 전화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자진 사퇴 쪽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우리 전 소장님이 이해하시는군요. 곧 있어 보십시오. 저분 결국 옷 벗게 돼 있는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명예 먹칠을 하면서 저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인사와 관련된 얘기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한자 성으로 모처럼 한마디로 이게 그 조도 상금을 써봤는데 이렇게 서투른 사람이 칼을 다루다가 비단을 상하게 하는 잘라버리는 예.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애초에 무능한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이게 일을 거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분은 원래 전문가가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보기에 코드 인사고 부적합한데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기대하는 게. 저는 이게 총리가 한번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걸 짜증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부하직원 책임 다루잖아요. 그럼 이게 두 번째는 축구할 때도 한번 경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퇴장 아닙니까? 저는 이게 퇴장이 맞다 봅니다. 편들어 주시는 분이 없네요. 예. 그 서 소장님 얘기 들을게요. 네. 예. 만약에 그 유영진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태 수습에 정치인 여러분들도 먼저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제 거취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갈량인들, 장비인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인 적폐 계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보다도 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고 뜯고 핥히는 보수 야당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 쓰신 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유영진 시각처장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렇게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구두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습하는 과정을 놓고 9월 정기국회 내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식약처장이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자질과 업무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혜정 교수님. 그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이 그 이른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사건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인 말, 행동 정 반대로 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를테면 미흡한 업무파 빨리 했어야죠.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야죠. 밤잠을 솔직히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자, 황당한 국회 답변. 이게 최소한 국회 공직자로서의 자세만 갖췄더라도 저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또 불리하면 언론 탓. 불리하면 다 자기 책임이죠. 예. 내 책임이고 지휘장이죠. 식품 안전 분야에 자기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예.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솔한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살충제 계란 사태 파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파장이 확대되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여기에 골몰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투명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또 근본 대책 예. 이런데 식약처장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별로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 메르스 사태 예. 다 그런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결국 참사를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예. 그 교훈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분은 이제 국민 짜증 유발자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질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권은 문재인 정부는 아마 유임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물론 백서 발간 좋습니다. 백서 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그 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누구죠? 박기영 그 과학기술본부장 인사도 결국은 경기로 마무리됐는데 그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데서 문제가 시작돼서 권력의 위기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좀 이 정부가 좀 되새겨볼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또 집권 여당을 좀 잘한다라고 칭찬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지금 분위기네요. 김 부장님. 일단 첫 번째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첫째 내 탓이요 했어야 되는데 전방위로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총리 탓했다가 언론 탓했다가 식약처 직원 부하 탓했는데 원래 그 축구 선수 중에 이 사람은 축구 선수를 비유하자면 주장이거든요. 주장이면서 공격수인데 골을 못 넣으니까 탓을 뭐 동료들 어시스트가 안 좋았다. 감독 코치 사인이 안 좋았다. 관중이 시끄러워서 뭐 그랬다. 계속 남한테 탓을 돌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처음에는 뭐 계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126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리대 문제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했다가 오늘 아마 현장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밍이 늦었다. 일단 세 번째는 잘 모르면 밤새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데 뭐 숫자만 나오면은 막 옆에 물어보고 참 국회 그 모양이 좀 사나웠어요, 사실은.